어느 날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도는 유명한 공포 썰을 접하게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남기며 그 이야기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버려진 학교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학교는 한때 번창했지만 수십 년 전 미스터리한 화재 사건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학교는 그날 이후 폐허가 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날 이후로 이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다. 밤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내 친구 태미는 늘 이런 괴담을 좋아했기에 우리 몇몇은 주말에 그 학교를 탐험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과 카메라 그리고 간단한 캠핑 장비를 챙겨 학교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았기에 폐쇄된 철문을 넘어서자 우리는 금방 학교 건물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외관은 정말로 소문만큼 무시무시했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낙서가 가득했다. 우리는 겁이 나서 잠시 주춤했지만 호기심이 겁을 이겼다. 손전등을 켜고 우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지독한 먼지 냄새가 났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였다. 우리는 차근차근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교실은 전부 비어 있었고 가구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돌연 우리 중 한 명이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순간 모두 긴장했고 우리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우리는 커다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우리는 복도 끝에 있는 큰 도서실로 향했다. 도서실 문을 열자 먼지에 덮인 책들이 가득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때 우리는 한 구석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손전등이 비추지 않은 곳이었다. 신기하게도 그 빛은 일정하게 깜빡였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빛의 근원은 한낮에도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창가였다. 신기하게도 오래된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지만 마치 스스로 켜진 듯한 불빛이었다. 갑자기 라디오에서 마찰음이 들리더니 희미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였다.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교실 문들이 제멋대로 흔들리며 삐걱거렸다.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그만 나가자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 동의하며 서둘러 출구로 향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려고 할 때 나는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멈춰섰고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나를 재촉했고 우리는 결국 학교를 탈출했다. 밖에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리깐 뒤였다. 우리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서로의 존재가 다행일 뿐이라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경험은 오래도록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학교에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새로운 게시글을 발견했다. 나는 그 학교의 과거를 파헤쳐보기로 했다. 몇 차례의 검색 끝에 그날 화재가 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실험 중인 과학기기가 폭발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 있던 아이들 중 몇몇이 정신적 충격으로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그날 들었던 소리들은 학교에 남아 떠도는 아이들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그 뒤로 나는 다시는 그런 장소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나에게 그저 흥미로운 괴담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 곡,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클래식한 공포 스토리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어느 젊은 신혼부부가 서울 외곽의 새 아파트로 이사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아파트는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 환경도 조용하여 부부에게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게다가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사를 가서 살아보니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부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아내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곤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에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들었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더 이상 이 소리를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을 깨워 그 소리를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분명히 방 안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이상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원래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동해 있곤 했습니다. 전등이 스스로 켜졌다 꺼졌다 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혼란스러웠고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나 길고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깬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 상황이 계속되자 이웃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이 자리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자기 집에서 사망했는데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여자의 영혼이 이곳을 떠돌아다닌다는 괴담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부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이러한 괴담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해본 결과 의문에 죽음을 당한 여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고 아내가 꿈에서 봤던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이사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던 중 벽장 구석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누군가의 절절한 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 젊은 여자의 것으로 보였고 그녀의 외로움과 두려움, 마지막 순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녀의 이야기를 읽고 난 후 영혼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일기장을 꼭 그녀의 무덤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기장을 변호사와 상담해서 유족을 찾아 신중하게 전달했고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그녀가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일기장을 묻었습니다. 그 후로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는 더 이상한 소리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부부는 새로 이사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그 아파트에 대한 소문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부부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 일을 계기로 고귀한 생명과 사람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단순한 공포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소름 끼치는 공포 썰이 올라오곤 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밤이 되면 별빛 최에는 어떠한 불빛도 없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고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지만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구미호의 숲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을의 북쪽에는 오래된 숲이 있었고 그 숲은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숲에 산다는 구미호 때문이었습니다. 구미호는 밤이 되면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홀린다고 했고 홀린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아이들은 숲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도시 생활에 지쳐 이 마을로 이사 온 한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커플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그들에게 구미호의 숲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도시 출신 커플은 그런 전설을 믿지 않았고 단지 마을 사람들의 오래된 미신 정도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커플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호기심에 숲 근처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숲 주변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했고 새들의 지저귀과 산들바람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기로 했고 아내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숲에 들어간 지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숲의 경고 때문에 직접 들어가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내는 근처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함께 숲속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깊고 오묘했습니다. 숲속을 걸어다니며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근처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드디어 숲의 중앙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남편의 신발이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희미하게 타오르다 꺼진 모닥불과 이상한 상징들로 가득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들과 나뭇가지들로 놓인 막대기 더미 아래에는 누군가의 뼈가 보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후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증 결과 그 뼈는 이 마을에 70년 전 실종된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몇몇 사람들은 그곳에서 귀신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꿈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훨씬 더 숲에 접근을 조심하게 되었고 그 커플의 아내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미호의 숲에 관한 전설은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그 숲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숲에 들어가길 원치 않았고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밤이 되면 희미한 울음소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숲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만이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여전히 이 마을과 그 숲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일지 아니면 숨겨진 진실을 포함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